오늘 정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단일화입니다. 자, 홍준표 먼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뭐 이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교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이준석의 투표 사표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이준석 지지 발언인가요? 예. 그 홍준표 씨는 이제 삐쳤잖아요. 네. 삐쳐가지고 이제 난각병에 걸렸다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 친윤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당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게 원래는 홍준표예요. 예. 총선 끝나자마자 총선 참패하자마자 바로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동훈 잡아줄 테니까 놔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던 게 홍준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이후에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나경원이 또 갔다가 반갑해하고 이번에 들어가지고 원래 나경원이 그렇게 과격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드럼통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막 과격해졌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보니까 국힘에서 볼 때는 홍준표를 뽑아놓으면은 양보 안 해줄 것 같아 한덕수한테. 근데 김문수는 뭐 양보하겠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김문수를 밀어준 거예요. 근데 김문수 딱 되자마자 배신을 딱 때려버렸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저놈들이 날 밀어준다라고 했는데 이 당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삐쳐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탈당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정계 은퇴까지 해버린 가족들까지 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들렸던 소문은 뭐냐면 이제 홍준표 총리설 이런 게 찌라시가 돌았고 이거는 찌라시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관책으로 흘렸을 수도 있고 그걸 좀 받아먹은 것 같아요. 냅쭉 받아가지고 듣자 하니까 이거 들은 얘기인데 홍준표가 자기 사람들한테 먼저 이재명 캠프에 가 있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그 후에 이제 벌어진 일 아시죠? 홍준표 그 팬클럽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지지. 홍사모가 민주당 지지선을 이병태인가 카이스트 교수가 예. 물로 갔다가 거기서 팽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려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물 건너간 거니까 다시 스탠스가 확 돌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준석으로 갔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망한 선거다. 그다음에 폭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니들 나를 뽑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준석을 갖다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요번 선거에서 한 다음에 그 이준석과 자기가 연대를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당권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준석과 같이 뭔가를 좀 해볼. 왜냐하면 또 이준석하고 홍준표는 또 그 얘기가 잘 통해요. 잘 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하고 같이 얽혀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잘 통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에 비벼가지고 뭔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이상은 말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계속 이번에 그 대구시장 하면서도 맨날 대구시장 실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중앙정치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심은 그쪽에 가 있는 거고 이번에도 말이 이제 정계은퇴한 거고 정계은퇴이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번 대선 지면은 국힘은 이제 폭망이다. 그때 그 당권에 이제 당권에서 90점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이준석이라든지 뭐 자기라든지 해서 당을 다시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방송하는 27일 오후 4시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는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좀 제안을 합니다. 100% 국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 이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고 교수님 보시기에 이걸 이준석 후보가 받을까요? 이제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누구죠? 나경원 의원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강적들에서 같이 얘기한 바 있었거든요. 네. 그럼 단일화 하려면 단일화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단일화 룰을 이거 정하는 게 사실 몇 달 걸리는 일이잖아요. 안철수하고 옛날에 그 윤석열 단일화를 한번 보세요. 네. 그 전에 단일화도 그렇고 아주 오래 걸리잖아요. 룰 갖고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한은 뭐냐면 이것도 이준석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룰을 정해라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 여론조사에 붙여봐라. 전체로. 이렇게. 이래도 이준석은 받을까 말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나경원은 그것도 못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건 못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역선택 넣고 뭐 역선택 방지 넣고 이러면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김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준석이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한테 네가 양보하라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00% 국민 단일화 하자. 던져놓고 이제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조건을 써라.
아. 근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아름다운 단일화하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뭐야? 단판을 통해서 네가 물러라는 얘기죠. 예. 이제는 그게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는 100% 이걸로 하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름다운 단일화 하자. 그러려면 네가 물러나라. 김문수 네가 물러나라. 김문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안 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 말자. 난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또 잘라 말했거든요. 예. 그 대선 토론 때도 말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말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공언을 했던 거예요.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언을 안 했거든. 예.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물밑에서 조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언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중들 앞에서 이걸 번복하기도 힘들어요. 번복하기도 하고 또 명분도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가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 친윤 세력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 받아들였어요. 또 장해찬 받아들이고 이번에 또 윤상현까지 끌어들였더라고. 뭐 하는 게 이 사람들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한동훈이 들어와서 조금 그래도 막 시석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다 윤상현을 또 받아들여요. 아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가 그 IQ가 모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멸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가 자꾸 약간 그런 리듬이네. 뭔가 이런 상태 속에서 윤상현 받아들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단일화자라는 예. 건 그 뭡니까 이준석 같은 게 명확하잖아요. 예. 탄핵 찬성한 거고 계엄에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친윤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후보랑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서 윤상현을 받아들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항상 가도 거꾸로 가요. 이 사람들은 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도 뭔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데 항상 윤이 등장. 의료모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장.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예. 그다음에 파 들고. 교수님 어쨌거나 간에 이게 워낙 이제 남아있는 큰 이슈다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대한 당선의 생각은 단일화해야 된다가 우리 지금 게시판 회원들입니다. 59%, 단일하자 말아야 된다가 41%. 이런 적극적인 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간절함은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지금 뭐 3자 구도로 가면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자 구도로 지금 보니까 대충 좁혀지긴 했는데 대개 그러니까 6에서 뭐 12%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다른데 특히 이제 ARS 같은 경우는 좁혀진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벌어진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전화 면접은 샤이 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대답을 안 하는 거고 ARS는 좀 편하잖아요. 기계한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샤이 보수가 좀 적극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샤이 보수들 투표장에 나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요 차이가 좀 좁혀져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자릿수 후반대 9%? 7, 8, 9%쯤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럼 단일화 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구미가 당기는 거고 그다음에 두 후보의 특히 ARS 같은 경우 두 후보의 합이 사실 이재명을 넘어선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단일화를 한다 그래서 이준석을 찍었던 표가 몽땅 다 김문수한테 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순 산술적 합은 아닐 거다. 예. 다만 뭐가 있냐면 이게 정량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정성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뭔가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건데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거 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단일화하면은 다만 뭐냐면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면서 뭐 당권 준다 이런 식의 거래. 그건 아니다. 친윤들이 쉽게 말하면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친윤들의 당권 수호, 당권 수호를 위한 단일화에는 반대한다는 거, 단일화 자체는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보수층은 대부분 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상당 부분.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일화가 지금 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단일화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은 또 단일화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교수님,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단일화를 하면 이게 이른바
뭐 비단 주머니가 되는 건지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 후보로 되든 아니면 이준석 후보로 되든 단일화된 후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나온 여론조사만으로는 꺾기 힘들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이재명 변수가 있고 이재명이 계속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면서 계속 무리수들을 좀 남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거북선 논란도 있고 뭐 호텔 경제학도 있고 예, 뭐도 커피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등등등등 매번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민주당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거 사법부조차도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공포감들이 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판세로서는 아직까지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이기기는 힘들다. 예. 다만 표차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이재명 변수 특히 이제 이재명이 지금 몸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말을 사리고 그러니까 복싱을 하게 되면 아웃복싱만 하는 겁니다. 예. 툭 치면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파이터로 그냥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카운터를 맞으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정세로는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지만은 단일화할 경우에는 그래도 뭐 뭔가 해볼 만한 예컨대 이재명 측의 어떤 큰 실수라든지 이것이 있게 되면 또 모르는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자 이제 단일화 성사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또 하나가 이준석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재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지층들이 사실상의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거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 한 6% 차이까지 ARS 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3자 구도에서 6% 차이까지 나오게 되면 그 보수층들 중에서 이준석한테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은 좀 아니지라고 하는 표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몰라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이 두 자릿수가 나오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서 이 두 자릿수가 그대로 다 실현될 것인가? 그건 이제 아직 모르는 겁니다. 막판에.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을 텐데 그 심리가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김문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가 있는 표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쪽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문수도 아니다라는 표거든요. 그런 속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예컨대 뭐 대통령의 그 당정 개입을 갖다 차단한다라든지 몇 가지 그다음에 사과도 좀 하고 몇 가지 조치를 하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헷갈리는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윤상현을 끌어온다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확실하게 들어준 게 아니라 들어준 건지 안 들어준 건지 모르게 했단 말이고 그런 전제 조건 위에서는 아무래도 김문수한테 달려가는데 그 제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를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계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계속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네. 6개월 동안 다 못하고 지금 며칠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동훈 후보도 올라가서 김문수 뛰고 막 하는데 밑에서 막 비난하잖아요. 배신자 이러면서. 그 강성 지지층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감정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걸 갖다 계속 온전시키고 그걸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시켜온 게 바로 친윤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계속 하나한테는 와가지고 선거운동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오게 되면 자기들이 선동했던 그 사람들 앉아갖고 내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이준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얼마나 달려갈까. 그건 조금 의문이 좀 남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다면 이준석이 두 자릿수까지 못 얻었어요. 처음에는 좀 갔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 빠져버립니다. 점점 빠져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하지 않을 수 없는 핀치에 몰려요. 늘 안철수가 그랬잖아요. 핀치에 몰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감옥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이준석은. 그래서 이번 판 나가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판 나가래 되면 저절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다 차기 보수의 대선 후보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두 자릿수 이상, 심지어는 15%까지 얻고 얻는다라고 하면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전략을 가니까
사퇴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완전 명분이 생기네요. 완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뭐 간절합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 7일 남았습니다. 네.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히든 카드, 핵심의 카드라면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단일화 얘기하기엔 좀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여론조사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 전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 지지율 추세를 보면서 뭔가가 나왔을 텐데 이제는 오늘까지 조사하고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발표가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동력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한테 단일화의 의사가 있느냐라고 해서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네, 단일화는 힘들 거고 네.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은 저는 그 가능성 상당히 좀 희박해졌다라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아주 좋은 태도예요. 막 싸워가지고 배신자고 뭐 또 뭐 보수의 분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너희들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의 견해를 또는 너희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3자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겠다. 예. 애초에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교수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3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김문수 후보가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이 들어왔어도 이건 어려운 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내란 뭡니까 그러니까 계엄 프레임이잖아요. 예. 계엄으로 해서 그다음에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대선이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는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폴트 값이 그렇게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이었다라고는 상대가 마침 누굽니까?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은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다 안 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봉합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일단은 40% 지지율을 넘기는 거. 40%의 지지율을 갖다 넘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당을 보존하고 보수 세력을 갖다 온전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어느 정당이든 간에. 예. 하여튼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에서만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땐 불리한 국면에서 싸우고 어떨 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예. 짧은 기간 안에 또 큰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중에